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입니다. 예.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을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세어보니까 오늘 5번째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은 추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추리를 해야 되는데 추리를 하려면 어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추리의 기초가 되는 수사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본 사건은 수사 자료가 좀 뭐랄까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예, 수사 미진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추리하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수사 자료가 있어야지 이거를 기초로 추리를 해가지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것인데 수사 자료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기관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떤 업무가 있어. 그럼 이제 전담 부서라는 게 있죠. 전담 부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지휘부가 중요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지. 근데 이 지휘부가 되게 지휘관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 뛰어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업무 성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그 해군 제독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지휘관이 좀 뛰어나야 돼. 거기에 있는 팀원들보다도 지휘관이 뛰어나야 된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냐면 초안지에서 유방이 있다고 항우가 있고. 근데 얘네가 전쟁을 해서 이겼어. 얘가 이쪽이 이겼어. 이기니까 이제 농공 행상을 하잖아요. 농공 행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아하고 장량한테는 뭐 100억씩 줬어. 근데 전쟁에서 최일선에서 뛰던 사람은 1억씩 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장량하고 소아는 포상을 많이 주고 우린 적게 주느냐 이래가지고 유방한테 막 대들었죠. 그럴 때 유방이 뭐라 그랬어요? 유방이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소아 장량은 이 전체를 계획하고 이 전투에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지. 너네 나가가지고 그냥 싸운 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휘관이 얼마나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모든 조직에서 그 승패와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좀 역량이 떨어지죠. 수사 지휘관들. 어떤 사건이 터졌어. 살인 사건이 터진다든가 실종 사건이 터진다든가 뭐 유괴 사건이 터진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범죄 사건이 터졌다면 지휘부가 있다고. 지휘부 밑에 뭐가 있죠? 팀원들이 있어. 이건 이제 형사들 있고 수사관이 있고 수사과장이 있고 이렇죠. 그 위엔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이렇게 있죠. 요즘 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막 그랬는데 과거에는 수사의 가장 지휘관이 검사였다고. 근데 검사가 수사 지휘를 잘 못한 거죠.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잘 못한 거야.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휘부는 뭘 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있어. 형사 있고 이 수사과장이 있어. 수사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사 지휘부는 뭘 하는 거예요? 가서 막 그 목격자 찾아내고 차량 조회하고 이런 게 수사 지휘부 지휘관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그런 건 형사들이 하는 일이야. 수사 지휘관은 뭘 하는 거예요? 수집된 자료가 있어. 수사해가지고 너 목격자 찾아봤어? 예, 찾아왔어요. 걔가 뭐라래? 그걸 쭉 모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지휘관, 검사나 수사과장은 뭘 하냐면은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걸 가설을 세워. 아마 이 사건은 이렇게 벌어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쭉 나눈다고. 그래서 수사 방향을 이제 자기가 잡는 거야. 수사 방향을 잡고 그 수사 방향에 맞춰서 형사들이 쭉 가가지고 수사관들이 쫙 가가지고 그 그 자료들을 쭉 수집해 온단 말이야. 또 오면은 그거 보고 분석하고 이 사건 이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고. 그게 이제 수사과장이나 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전북대 수의대생 이은희 실종 사건은 이 수사 지휘관이 수사를 잘 할 줄 몰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사 자료 자체가 그 수사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제가 수사 지휘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그 추리해 나가는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딱 맡았어. 내가 검사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인데 형사들이 수사를 이렇게 해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지시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사건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 일단 사건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그 피해자 이윤희 씨, 피해자 이양이라고 할게요. 피해자 이양이 6월 2일 밤 12시에서 새벽 1시 과외를 마치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한테 그 손가방을 그 소매치 아니 그 날치기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6월 2일 밤 12시라니까 뭐 6월 3일 자정 넘어갔으니까 한 6월 3일 뭐 새벽 1시쯤 됐겠죠. 그때 이제 그런 날치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그 수의대 수의학과 거기 종강 파티가 있었답니다. 종강 파티. 이제 1학기 한 학기 끝나면 이제 종강 파티 하잖아요. 종강 파티가 6월 5일 날 있었고 6월 5일 밤에 있었죠. 밤에 뭐 저녁 됐나? 하여튼 6월 5일 한 오후에 했죠. 그리고 종강 파티가 언제 끝났냐면 6월 6일 그 새벽 2시 30분쯤. 그때 이제 피해자 이양은 교수나 친구에게 인사 없이 종강 파티 끝나기 전에 집으로 이제 갔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나갔답니다. 나갔죠. 종강 파티 끝나니까 좀 어수선하고 뭐 인사하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좀 인사도 안 하고 갔답니다. 하여튼 6월 6일 그 2시 새벽 2시 59분에서 3시 2분까지 이제 집에 돌아와서 3, 4분간 컴퓨터를 켰답니다. 컴퓨터를 켜고 3, 4분 동안에 네이버에 접속해서 112와 그 성추행을 검색을 했답니다. 성추행. 검색 내용은 어떤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등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양은 컴퓨터를 한번 켜면 잘 끄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종 당일 기록을 보면 3분간 네이버 검색했고 그 이후로는 검색한 것이 없고 4시 21분에 컴퓨터가 이제 전원으로 해서 강제 종료됐답니다. 전원으로 껐죠. 여기 컴퓨터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걸 껐다랍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좀 뭐 무게를 두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던데 뭐 그건 크게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양이 컴퓨터를 한번 켜면 잘 끄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이 뭐 크게 이 사건의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나서 6월 7일 날 그 피해자 이 양이 학교 수업에 안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6월 8일 날 6월 5일 날 종강 파티 6월 6일 새벽에 귀가한 다음에 집에서 컴퓨터 켜고 3, 4분 동안 네이버 검색하고 그리고 쭉 검색한 게 없다가 4시 21분에 이제 컴퓨터를 껐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날 학교에 안 왔고 학교 수업에 안 들어왔고 6월 8일 날 피해자 피해자 그 이양의 친구 있죠. 같은 과 친구들 4명이서 오후 12시 50분 4명의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119가 와가지고 문을 따준 거야. 그쵸? 따줬고 4명 중에서 2명은 지구대로 이동해서 가출인 그
신고 서류를 작성하려고 지구대로 갔답니다. 2명 남았죠. 방에는. 피해자 이양의 원룸 방에는 2명이 남았던 거야. 근데 나머지 친구 2명은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방을 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 컴퓨터를 켰음. 원룸에서 청소했던 여자친구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 다음에 오후 7시 28분 피해자 이양의 언니가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 119 6월 8일 오후 2시에 119 구조대 가서 문을 땄어요.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서 둘은 지구대 가가지고 가출인 신고 서류 작성했고, 둘은 남아서 청소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였거든.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의 진술에 의하면은 컴퓨터가 켜져 있었던 걸로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남양주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지금 집에 이양이 없다, 이윤이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온 거야. 남양주에서 전북대 거기 있는 그 이윤희 양의 원룸까지 온 거야. 이 가족이 도착한 것이 오후 6시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8분에 피해자 이양의 언니가 컴퓨터를 킨 사실이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6월 8일 날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를 모아 소각하였는데, 평소에는 이 동물 사체의 무게가 40kg 정도였지만 사건 직후 실종되고선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수의학과 실습실에 사체의 양이 110kg이었답니다. 평소에는 그 수의학과에 이제 뭐 이렇게 동물 뭐 수술 실습을 하나 봐요. 거기에서 40kg 정도 나왔는데 6월 8일 날 수의학과 거기 그 수술 실습실에서 나온 사체의 양이 110kg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기가 끝난 시점이라서 대형 동물을 해부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나중에 형사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조사하고 다니다가 이런 사실을 알아낸 거죠. 6월 12일 수첩이 수의과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됐답니다. 수첩이. 근데 그 수첩이 발견된 곳은 수의학과 그 실습실에서 1층, 2층이 있는데 1층에서 발견됐답니다. 2층에. 1층은 그 학부생들이 잘 안 간다 그러더라. 보통 2층에서 뭐 실습하고 그러나 봐요. 6월 13일 날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가 없어졌던 찻상을 발견했답니다. 찻상이 없어졌는데 이윤희 양의 그 원룸에는 찻상이 있었는데 그 찻상이 사라졌었거든. 그것이 13일 날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가 원룸 이렇게 쓰레기 뭐 이렇게 모아두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찻상이 있는 거야. 그 찻상을 발견했답니다. 경찰 수사 개시 후, 경찰 수사가 들어간 후 밝혀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월 4일
22시 48분에서 6월 8일 15시 4분까지 인터넷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컴퓨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나 봐요.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대요. 6월 4일부터 6월 8일, 6월 4일 22시 48분부터 6월 8일 15시 4분까지의 인터넷 기록이 삭제됐답니다.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데 사용된 프로그램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소프트웨어였답니다. 그리고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온이나 그런 거 있죠. 메신저 프로그램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일이 삭제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쿠키는 6월 4일 22시 45분부터 6월 8일 19시 51분까지 기록이었고, 히스토리는 6월 4일 22시 48분부터 6월 8일 15시 04분까지 기록이었고, 위클리는 6월 4일 22시 48분에서 6월 8일 15시 04시까지 기록이 없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누군가 삭제한 거야. 이윤이 그 양 원룸에 있는 그 컴퓨터를 누군가가 삭제를 한 거야. 근데 삭제를 한 게 이렇게 삭제를 한 거야,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삭제하게 하면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지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했단 말이야. 근데 특정 기간 요만큼을 잘라가지고선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삭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원룸에 찾아갔을 때는 차상이 사라져 있었고, 며칠 후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 다리만 상다리 4개가 사라진 채 폐가구 쓰레기 더미 사이에 감춰진 채로 발견됐답니다. 발견된 차상은 다리가 모두 없어지고 상판뿐이었고, 다리를 뜯어낼 때 흠집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피해자 이양의 집에는 공구함이 있었는데 이 공구함에 망치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친구들이 집에 원룸에 찾아갔을 때 방 안은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었고, 강아지 2마리는 다용도실에서 풀려 있었답니다. 피해자 이양의 언니가 원룸에서 창틈에 끼어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했으나 치워버렸답니다. 버렸대요. 왜 버렸냐니까, 가끔 담배를 피는데 부모님이 이윤이가 자기 딸이 또 담배 피는 거 보면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버렸다 그러더라고. 몰래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경찰 수사 개시 후 밝혀진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검사야. 그럼 형사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내릴 거예요? 이 사건을 좀 해결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관이 알아서 이렇게 해오라 그래요? 물론 알아서 해올 수 있겠지만, 또 이 수사관 위에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야. 지휘관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있어야지. 지금 형사들이 막 뛰고 있단 말이야. 수사자를 막 수집해와. 수사자를 수집해오고 이런 걸 보고선 방향을 잡고, 이것 좀 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봐라. 넌 누구 만나서 이렇게 조사해라. 어떤 걸 좀 조회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고, 지휘관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검사나 수사과장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거예요? 예. 아, 한번 해봅시다. 예. 요거 이제 요 정도로 끊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